이준석의 교활함과 명태균의 정치질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두 기자님이 나와 주셨습니다. 수수 브라더스 이명수 장인수 두 기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 여론조사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불안한 여론조사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냐.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나와 주셨습니다. 파마를 하셨거든요. 박시영 대표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수수 브라더스 짧게 좀 갈까 하는데요. 오늘 어떤 이슈 들고 오셨습니까? 네, 저기 단일화 관련해서 네, 새로운 이준석. 제보자 어. 예 녹취록 갖고 왔습니다. 녹취록을 예. 녹취록. 예. 어떤 누구와의 대화 녹취록입니까? 저랑 네. 제보 주신 분이 어. 저기 명태균 씨하고 아주 그 가까운 사이죠. 어. 예, 가까운 사이. 제보자분이 예. 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조금 수상하게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면 명태균 몰래 뭔가 이명수 기자한테 소스를 주는 것처럼 하면서 명태균이 원하는 소스를 주는 것 같다. 나는 그런 이중 플레이를 보는 입장이에요. 개인적으로. 명태균 씨 볼 때는 약간 필요한 관점이기도 한 것 같긴 해요. 네. 왜냐 이 이슈를 계속 키우고 싶거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맞죠? 예, 저는 그 아주 예리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의심이 워낙 많은 사람이고 아주 저는 항상 보통의 눈 시선으로 보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안 하죠. 특히나 이준석 이슈는 더 그러죠. 그렇죠. 예. 왜? 그래서 저희에게 준 녹취가 하나가 있는데요. 녹취를 한번 좀 들어볼까 합니다. 이 녹취는 이명수 기자가 이준석에게 너 명태균이랑 통화했지? 요거 이제 물어본 다음이야. 이후에 그 이유야.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또 근데 이 사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해도 누군지? 됩니다. 해도 되잖아. 네, 해도 됩니다. 명태균 씨 부인이야. 와. 명태균 씨 부인. 예, 예. 근데 명태균 씨 부인은 이제 일반인이니까 저희가 음성 변조를 좀 했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에이, 해야지. 그래요? 네. 그러면 이준석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바로 명태균 씨랑 또 통화도 하고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그 이후야. 매부쇼 출연하고 나서 어. 그날 밤에 저하고 매부쇼 출연한 이후에 네. 내가 왜 의심하는지 알아? 예. 그러면 명태균 측이 원치 않는 이야기를 매불쇼에서 한 거잖아. 그럼 기분 나쁘고 막 길이길이 날뛰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녹취를 들어보잖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진짜? 아이고 너무 웃기던데. 매불쇼 진짜 재밌어요. 막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거기서 이거는 좀 달리 봐야 된다. 이거는 이명수가 이거를 또 다시 깔 거라는 걸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구나. 난 그렇게 의심하고 그럴 수 있을 있습니다. 것 같아요, 충분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일지 같이 좀 고민을 해볼까요? 근데 핵심은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준석의 교활함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단일화 될지 안 될지는 의미 없다니까. 그 교활함 그리고 명태균이 아직도 이준석 옆에 그림자로 있구나. 이런 겁니다. 자, 이명수 기자와 명태균 부인의 통화 듣고 오겠습니다. 형수님, 네, 형님이 그 저기 준석이 뭐 단일화 그 뭐 어떻게 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뭐 이제 뭐 누가 물어본다고 하여튼 전화가 온 것 같아 신랑한테. 근데 뭐 이제 신랑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신랑 몰래 얘기하기는 모르겠다. 기자님, 내가 얘기했다면 하지 마세요 신랑한테. 알았어요. 네. 준석이가 뭐 단일화 뭐 안 한다 하면 그냥 준석이 뭐 한번 크게 터뜨릴 거 있는데 내한테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신랑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출근사에 뭔가 한 게 그때 저희 신랑이 뭐랬냐면 내가 아무한테도 말 안 하니 한계가 있다. 준석이가 내가 아마 이거 말할까 싶어서 잠도 아마 못 자고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 출근사에 뭐가 있긴 있어. 준석이가 출근사에서 뭘 했던 게 있어. 진짜 전무한. 야. 자, 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 앵커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이거는 진실로 나는 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예, 이건 그 남편 몰래 저도 그런 얘기 명태균을 5월달에 한 2번 정도 만났다 했잖아요. 그런 얘기 듣긴 들었어요, 저도요. 그 지인들한테도 얘기했고 또 이제 아내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 뭐 일부러 연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건 저는. 아니고. 예. 있는 그대로. 예. 아. 그 계속 이제 국민의힘에서 단일화하게 지금 네가 어떻게 해봐라 계속 막 푸신 전화가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예. 명태균은 단일화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이 지금 계산 주판을 굴릴 때 계속 이준석에게 압박을 가한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진실이라면. 그렇죠. 예.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예. 보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아 이준석은 뭐 아마 본인도 내가 단일화 할지 말지를 아직 정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둘이서 자꾸 이러고 있다는 게 나는 이게 정말 본질로 보는 겁니다. 단일화 하든지 말든지. 지금 방금 통화는 명태균이 국민의힘이랑 통화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다가 이준석 터트릴 거 있어 라고 얘기해줬다는 거거든. 네, 칠불사 관련해서. 네, 칠불사 관련해서. 그러니까 명태균이 여전히 국민의힘 단일화와 관련해서 뭐라고 뭐 뒤에서 뭐 지략가 전략가 내지는 뭐 상황처럼 이렇게 막 좌지우지하면서 네. 국민의힘에는 팁도 주고 야 이준석 단일할 어. 가능성 있어. 왜냐면 이거 터트리면 돼라고 하고 이준석한테는 또 전화해서 야 이런 식으로 단일화하면 너도 좋아.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그 우리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명태균 게이트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 또 다시 재현되고 있는 거야. 저도 궁금했던 게 아무렇지 않게 국힘의원 만약에 맞다면 어. 국힘의원들이 지금도 명태균이 힘이 있는 걸 알고 있고 전화해서 부탁하고 너가 한번 얘기해봐라. 어. 그럼 그거랑 연결돼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또 똑같은 거야. 또 재현이야. 그러니까 그 어디 칠부사 해동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지금 검찰 좀 수사 중이더구만요 보니까요. 아.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이준석하고 명태균과 통화한 건 부적절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국민의힘에서 그 당일날 우리 저 매부쇼 출연하고 그 아내분하고 통화하고 또 제가 또 명태균한테 전화합니다. 와, 그 밤 늦게도 막 사람들이 엄청 찾아왔나 봐요. 저는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이것부터 방송 보고 나와가지고 좀 어떻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압박은 계속 이제 근데 그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판세 자체가 명태균이 아니라 명태균 뭐 스승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이번 대선판 뒤엎기 어렵습니다. 꿈 깨십시오, 명태균. 아, 이게 뭐 본질은 아니니까. 이게 진짜 너무 한심하고 너무 화가 난다는 겁니다. 저는. 네. 저기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요 저한테 그 보도 안 된 부분도 많이 얘기해 줍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지난해 4월 말쯤에 이제 명태균 씨가 창원지검 수사하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잖아요. 네. 중앙지검에서 이제 조사 받잖아요. 네. 정보인 조사. 네, 창원이 조사할 때 그 뭐 로고송 막 부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MBC 거. 아, 로고송 예, 부르고. 예. 그때 그날 밤에 어디서 잤냐면 네. 하얏트 호텔에 잡니다. 그것도 저한테 얘기해 줘. 근데 명태균 씨가 지금 돈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얏트 호텔 저도 거기서 이제 관저 찍느라고 한번 뻗치게 한 일주일 정도 갔는데 하루 50만 원. 60만 원입니다. 50만 와, 원.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얘기 좀 해줘요. 그런 얘기도. 그 시인할 건 시인하는데 명태균 씨만 그렇게 이제 기자들 가지고 놀고 칠부사 하는 것도 거기 가면 뭐 저기 이준석 관련해서 다른 거 있다고 이준석이 잠 못 잘 거라고 보도되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난 저한테만 얘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장윤호 선배한테도 얘기하고, 장윤석 기자. 네, 주진우 선배한테도 얘기하고. 네, 그래서 예, 우리 그 진보 진영한 이제 매체들을 좀 활용하지 않나. 네. 명태균 씨는 확실히 네. 이런 이제 이명수 기자 같은 분들을 좀 활용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렇죠. 그거는 확실해 보이는군요. 예, 맞습니다. 예. 하지만 부인은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네, 그렇죠. 입장이군요. 예. 네. 오늘도 뭐 보도되고 이거 하고 나면 또 네. 전화 올 겁니다. 저한테. 또 전화 와요? 와, 아이고, 매부쇼 재밌대, 야. 뭐 그러더라고. 내 들어보니까. 매부쇼를 엄청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한번 통화했잖아요. 네. 네. 저기 이 얘기도 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창원지검에서 예전에 그 압수수색 했잖아요. 네. 명태균 항공권 찾는다고. 황금폰. 그때도 그 창원지검에서 못 찾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항공폰이 어디 있었냐면 그 장모님 댁에 있었어요. 장롱에 있었던 겁니다. 장모님 장롱. 네, 장롱에 있었는데 그걸 압수수색 아내가 원래 압수수색하면 저 당해봤지 않습니까? 네, 다 뒤지지. 다 뒤지거든요. 네. 일부러
명태균 씨가 저한테 얘기해요. 이거 왜 안 가져갔지? 이거는 처음 얘기할 걸요, 제가. 오히려 명태균 씨가 왜 안 가져갔지? 네. 야, 검찰이 보고도 안 가져갔을 가능성. 네. 참 믿을 데가 그만큼 너무 지금 없어. 명태균 특검을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그 당시 지금은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검찰에서는 그 항공폰 찾기 싫어서 습득하기 싫어서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대선판을 보면 오히려 민주당 쪽에 유리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네, 지금 뭐 이렇게 단일화 자꾸 뭔가 중간에 끼어서 뭐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네. 착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만큼 특검이 두렵다는 얘기거든. 아니, 명태균 씨는 이제 특검 받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가만히 있으라고 하세요. 네? 판을 못 읽으면 저한테 물어보라고 하고. 박시영 대표님 지금 얘기하면 보고 있어요. 그냥 얘기하면 돼요. 이제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바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보고 있잖아, 맞잖아요. 맞죠? 저 보이잖아요. 네. 명태균 씨는 오늘 재판 받으러 갔습니다. 아, 그래? 예. 실시간 못 보고 있을 겁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장인수 기자님은 예. 저 수요일 날 이명수 기자님이랑 저랑 이제 보도라고 하긴 그렇고 방송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예고를 좀 해드리면 예고편. 요새 조용히 있는 친윤 의원 하나 이렇게 있죠. 이철규 의원. 요새 네. 조용해요. 네, 요새 조용하죠. 예, 현직 의원인데 조용합니다. 네, 예, 며느리 뭐 아들. 예, 그 마약 사건도 있었고, 그 있었는데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려고 하는 거는 이철규 의원이 지금 현재 3선 의원인데 2016년에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돼요. 동해 삼척 태백정선 그 지역구에서 그때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는데 당선이 되자마자 상대방 측 이철규랑 이제 그 경쟁 관계에 있던 상대방 후보 측에서 어떤 의혹을 제기하냐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어요. 낙선 목적? 네, 저 당선 목적. 당선 목적. 자기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게 뭐냐면 이철규 너 고졸이라고 했는데 너 고등학교 안 나왔잖아. 허위 사실이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철규 의원은 고졸이라고 밝혔는데 너 고등학교 안 나왔잖아. 고등학교를 안 나왔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서 고등학교 안 나왔는데 고등학교 나왔다라고 했네?라고 해서 기소를 해요. 기소했어요? 네. 그래서 재판이 벌어져요. 그래서 재판의 내용은 이거죠. 이철규 너 고등학교 졸업한 거 맞아? 이걸 갖고 검찰이랑 이철규 쪽이랑 치열하게 다툽니다. 치열하게. 그거 너무 간단한 간단하지 사실관계 않아요? 아니야? 간단한 사실관계인데 네. 치열해요. 1심에서 유죄가 나옵니다. 당선 무효형인 500만 원 벌금형. 너 고등학교 안 나왔잖아. 허위 사실 유포한 거 맞아. 벌금 500만 원. 1심 판결 이렇게 나옵니다. 2심은 180도로 바뀝니다. 검사가 고등학교를 안 나왔다라고 최종적으로 입증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무죄. 이렇게 합니다. 대법원으로 갑니다. 주심 판사가 조희대예요. 조이대. 이재명이랑 오랜만이네. 이재명이랑 똑같죠. 이재명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그거니까. 판결문이 10줄입니다. 10줄. 원심 확정한다. 무죄. 이렇게 됩니다. 무죄야? 네. 고등학교 이심껏 도대체 어디서 받아들이겠다. 나온 겁니까? 근데 이게 웃긴 게 뭐야? 이철규도 자기가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재판 과정에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철규의 주장도 이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다니고 영장이 나왔다. 무슨 영장? 군 입대 영장. 2학년 때? 네, 2학년을 마쳤는데, 그러니까 2년을 흔히 말한 꿇었다라고 하죠. 나이는 이제 찾는데요. 네, 원래는 그 고향인 동해 지역의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거기서 뭐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퇴 형식으로 학교를 나온 것 같고, 그 성남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 다시 입학을 하는데 2년 흔히 말해서 이제 꿇어서 입학을 하는데 2년 꿇었으니까 2학년까지 다니는데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갔다. 근데 학교에서 그냥 졸업시켜 줬다. 이게 이철규의 주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코미디인 게 뭐냐면 판사가 이철규 의원을 앉혀놓고 야, 너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이름 뭐야? 이게 진짜 재판의 내용이에요. 재판인데. 네. 너 제2외국어 뭐 했어? 이게 진짜 재판 이걸 갖고 치열하게 다퉈요. 와, 이게 증거란 말이에요. 너 아빠는 누구야? 너 아빠. 야, 너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녔으면 친한 친구 있을 거 아니야? 한 명만 데리고 와봐. 한 명만 데리고 와봐. 이게 진짜 재판의 치열한 내용. 너무 웃기다. SNL 아니고, 예? SNL 아니고, 꽁짜 아니고. 진짜 재판 내용이에요. 진짜요? 와, 수준 진짜. 네. 근데 황당한 거는 너무 웃긴데. 너 제2외국어 뭐야? 그러니까 이철규 답변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했어?
모르겠는데 제2외국어를 했으면 독일어일 것 같긴 한데요. 아, 이게 추정을 해. 답변이에요. 와, 그것도 네. 웃기다. 예. 그리고 실제로 또 너 1학년, 2학년까지 다녔지. 그럼 매점이 어딘지는 알 거 아니야. 매점에서 빵 자주 사 먹었다며. 그럼 야, 매점 위치 어디야? 댓글에 약간 농담적으로 올라왔는데 진짜 그렇게 물어봤구나. 어머. 진짜예요. 와. 와. 그러니까 1심, 2심, 3심 판결문을 다 확보해서 자료 분석을 끝냈고, 근데 이철규가 또 매점 위치를 몰라요. 몰라. 그 자기는 또 과자 먹을 여유가 안 매점 위치를 됐다. 몰라. 이렇게 얘기하겠지. 매점 위치를 몰라. 과자 먹을 여유 안 됐다. 가본 적 없다. 아니 근데 뭐 이철규 말도 왔다 갔다 하는데 검찰 법정 뭐 매점을 안 갔다 그러다가 아, 또 웃기네. 법정에서는 너 도시락을 누구랑 주로 먹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어. 코미디죠? 네. 그러니까 자기는 도시락을 안 먹었대요. 와. 매점 가서 빵 사 먹었대. 매점에서 빵. 매점 어디야? 그리고 매점 어디야? 그럼 매점이 어딘지 몰라. 구텐탁 무슨 뜻이야? 뭐 물어보고 해야겠네. 요런 야. 이런 내용으로 웃기네. 지금 수요일 날 방송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건 진짜 코미디입니다. 뭐 특종은 아니고 이미 2016년, 17년에 이게 이제 재판이 벌어진 거거든요. 2017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서 무죄니까 네. 무죄인 건 인정하는데 확실히 이 두 분은 웃긴 걸 많이 해. 진짜 웃긴 웃겨.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이게 이 과정을 보면 이재명 재판하고는 180도 너무 달라요. 아, 조이대 포커싱이가 있군요. 조이대도 조이대. 예, 하나의 어떤 그 예의거리가 되죠. 근데 진짜 그 전원 조이대. 예, 전원 합의체 열어서 막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10줄이야 10줄. 예, 조이대 이 대법원 판결이.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박시영 대표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여론조사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론조사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너무나 좀 궁금하고 그 해석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24일에 공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전국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전국을 보면 이재명 후보 46.6, 김문수 후보 37.6, 이준석 후보 10.4까지 나오네요. 리얼미터 조사는 ARS 조사로 RDD 방식으로 하는데 네. 5시경에 되게 마감을 해요. 늘 그렇게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걸 10일 걸기는 어렵지만 그러다 보니까 보수 가표집이 늘 좀 많습니다. 이 조사에서도 진보가 22.8% 잡혔고 보수가 28.6 잡혔는데요. 리얼미터 조사는 ARS 조사이기 때문에 좀 정치의 고관여층 위주의 응답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고관여층 위주에서 그러면 좀 이렇게 좀 흔히 이야기하는 양자간에 격차 좀 축소가 됐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대목인데 또 꽃 조사를 보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해석의 여지는 있는 것 같고 꽃은 토, 일, 월, 화 4일 동안 15,000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를 해서 수요일날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 결과를 좀 봐야 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저는 리얼미터 이 폭이 좀 줄어든 것도 너무나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 네. 이 내란 사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말이 되는 수치냐? 너무- 내란인데 예. 야 총을 들고 저 국민을 향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수치냐고. 진짜 말이 안 그것도 이제 화가 나는데 네. 더 이거는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전국 단위였고 서울 잠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서울. 야, 서울. 와, 이거 아닌데? 네, 서울. 잘못 만들었네. 서울 거를. 아. 서울을 보면은 김문수 김문수가 47인데. 네, 김문수가 47점이고 이재명 후보가 33.4로 나와요. 이런 거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1,000명 조사를 하잖아요. 네. 소지역별로 보는 건 조금 유의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이 1,000명이잖아요. 네. 그럼 서울은 한 200여 명, 200명 아. 조금 넘는 거거든요. 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지역을 볼 때는 그 지역 1,000명을 조사하는 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1,000명 조사해야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정도가 되거든요. 오차 범위가. 근데 이제 여론조사 꽃이 왜 유력적이냐면 전국을 뭐 15,000명 이러면 서울만 해도 한 3,000명 이상이 되거든요. 서울만 해서.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전화 면접 조사로 뭐 6,000명 이렇게 되면 서울만 해도 그것도 막 1,000몇백 명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규모가 커지죠. 그러니까 이제 오차 범위가 적단 말이에요. 근데 1,000명 조사에서 200 몇십 명 가지고 지금 리얼미터 방식대로 보면 이런 지역별로 이걸 들여다보면 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언론이 이걸 활용해 먹는 거야. 아, 그러면은 이 표본이 작으면 네.
전국 단위는 그래도 조금 네. 뭐 신뢰할 수 있는 수치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역 단위로 쪼개서 본다. 이러면 오차 범위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구나. 굉장히 커지고요. 예를 들면 호남 같은 경우도 오케이. ARS 조사해 보면 대구 경북 있는 사람들이 호남이라고 누릅니다. 오케이. 그런 경우도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광주에서 국민의힘이 30%는 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경우 생겨요. 어쩐지 이게 지금 서울에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김문수가 47, 47.2, 이재명이 33.4. 나 깜짝 놀랐는데 이게 언론에 또 엄청나게 보도가 많이 됐어. 그러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빨리 월요일로 와라. 닥시형 불러라. 이게 언론에서 이거 활용해 먹는 거예요. 먹잇감으로. 저도 그 여론조사 전화 받아봤는데 그냥 누르는 대로 쭉쭉 넘어가더라고요. 네. 지역을 좀 다르게 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왜- 무슨 의미가 왜냐- 있나 일부러 해봤어요. 해봤어. 검증을 또 하나 이 지역에 대해서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고. 사투리라도 한번 들어보나 했구나. 근데 예를 들면 전화 면접 조사는 상담원이 전화하니까 대구 사람이 호남이라고 말하기는 좀 꺼려지잖아요. 쉽지는 않잖아. 말로 들으면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ARS 같은 경우는 그냥 누른 대로 카운터를 잡기 때문에 얼마든지 네. 속일 수가 있죠. 맞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최근에 그럼 여론조사 꽃은 어떤 결과를 냈는지 오늘 발표한 거예요? 예, 오늘 오늘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거 잠깐 볼까요, 그러면? 자 여론조사 꽃 보면 이재명 후보가 48.9%포인트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30.8 이준석이 9.6이 나왔어요. 이 조사는 이재명 김문수 간의 격차가 18.1인데요. 이재명 대표 조금 줄었어요. 그 김문수 좀 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조사에서는 여전히 큰 차이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조사도 네. 진보층이 많이 잡힌 게 아닙니다. 진보가 24.3, 진보가 24.3, 보수가 27.4. 보수가 더 보수가 높네? 27? 예, 늘 이렇게 잡혀요. 꽃도. 왜냐하면 그럼 뭐 맨날 그 하우스 이펙트 얘기하는 거는 뭐야? 그러니까 그게 여론조사 꽃이 김어준 총수 하니까 뭐 진보층은 열심히 응답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최근 들어서 계속 보수층이 더 많이 잡힙니다. 물론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도라고 응답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수층이 조금 많이 잡히는 걸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너무 보수층이 과다 표집이 되는 경우는 조사 시간대 아까 저녁 늦게까지 조사를 하는데 여론조사 꽃은 9시에 마감을 해요. 평일날 조사를 마지막 날 거 빼고 중간에는 늘 9시에 마감하는데 아까 5시, 6시에 갤럽 조사는 6시에 마감을 해요. 리얼미터는 5시에 마감을 하고 네. 저녁 때 조사를 해줘야 직장인들이 편하게 응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이들도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아무튼 간에 그 18%포인트 차이 나는 것도 저는 이건 너무 적은 차이다. 국민에게 총을 겨눴는데 18%포인트 차이 난다는 게 이게 지금 여론조사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그 당당합니까? 당당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국민들한테 시비 거는 거지. 그게 왜 나 진짜 화가 나서 그래. 미안합니다. 네. 화내서 죄송하고. 자, 그러면 여론조사 꽃은 그래도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하우스 이펙트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네. 그나마 KBS 죠. 그나마 이제 표본이 많았던 최근에 그 KBS 조사가 있었어요. 네. 예. 3,000명. 3,000명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에 비하면 한 3배 많은 거지. 그렇습니다. 전화 면접 조사로. 예, 5월 23일에 공표한 KBS 여론조사 결과 잠깐 좀 볼까요? 이재명 후보가 49, 김문수 34, 이준석 8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준석 8. 근데 이게 적국 투표층 있잖아요. 투표를 꼭 하겠다. 2층에서 더 벌어졌어요. 이재명 52, 김문수 35, 이준석 8. 그러니까 적국 투표층에서 17% 포인트로 벌어졌어요. 꽃이랑 뭐 거의 비슷하네.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을 못 건져.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샘플이 많아질수록 약간 좀 그렇습니다. 비슷해지네. 비슷해져. 그리고 이 조사는 8시 반까지 했어요. 평일날. 평일날 8시 반. 아까 꽃이 9시까지 했다고 그랬잖아요. 꽃이 아니라 꽃이. 꽃을. 참다 다 한다. 내가 5번 참았어 오늘도. 바빠가지고 내가 넘어가려고 그랬어. 바빠서. 이런 거못 죄송합니다. 참아요. 네. 예. 죄송합니다. 5번 참았잖아요. 그리고 이 조사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재명 대표의 호감도. 너 개인적으로 좋은 느낌이 들어? 호감이야? 비호감이야? 이렇게 네. 물었을 때 네네네. 호감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50% 나왔습니다. 50%. 비호감 48. 김문수는 호감 38. 이준석은 31.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호감도라는 것은 지지도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좋은 느낌이 있어야 그 사람 찌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좋아해야. 네. 그럼 50% 나왔다는 얘기는 이 KBS 조사를 보더라도 단일화 안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50% 넘어설
지지도가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게 보여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를 사랑하는 마음도 이제 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여론조사로 지금 데이터로 잡혔다라는 그리고 거 50%. 양자대결을 붙였거든요. 이재명과 김문수 단일화 될 수도 있잖아요. 이준석하고. 하지 마, 그거는.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재명 48대 김문수 39가 나왔는데 에이? 적극 투표층 제가 이야기하는 꼭 투표하겠다는 층에서는 이재명 52, 김문수 39. 52대 39. 거봐 단일화 효과 없네. 없다니까요. 효과 차원에서도 없네. 그러니까 이준석 지지층이 단일화를 김문수로 하면 한 50%, 40~50%는 김문수로 가지만 네. 30%는 이재명한테 갑니다. 네. 나머지 또 20~30%나 투표 안 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요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막상 이제 당일에 딱 닥칩니다. 뭐 사전 투표라든지 본 투표에 딱 닥쳐요.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이 데이터와 행동은 난 또 다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현장에 당신이 언제 예를 들면 뭐 사표 방지라든지 뭐 있어요. 이런 것들 있는데 우리가 사후 조사를 해보거든. 당신은 언제 마음을 먹었습니까? 3주 전, 뭐 예를 들면 보름 전, 열흘 전, 투표 당일날 네. 이런 걸 조사를 해봐요. 네네. 근데 투표 당일날이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보통 한 7~10% 있어요. 어. 그러나 7~10%가 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지. 특정 후보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렇죠. 약간 좀 더 움직이는 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약간의 영향이 있지만 당일날 한쪽으로 확 쏠리지는 않는다. 그렇진 않군요. 뭐 예를 들어서 김문수 이준석이 있다면 야 그래도 사표 방지하자 해서 김문수로 몰리는 애들도 있겠으나 그렇죠. 야 그래도 내란 세력엔 줄 수 없지 미래를 보고 우리 이준석 가자 요런 애들도 존재한다는 거지. 존재하죠. 왜냐하면 김문수로 몰았을 때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면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더 있겠죠. 네. 그러나 이준석 지지층을 딱 분석을 해보면 탄핵에 대한 찬반 이런 걸 유심히 보면 반반이에요. 그리고 단일화에 대해서 물었어요. 단일화 찬성하냐 범보수 단일화에 대해서 이준석 지지층은 딱 찬반이 반반으로 나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일화 효과가 없다는 거고요. 네. 그 한쪽으로 문닥에서 몰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내일 TV 토론하고 그 다음 날 만약에 단일화 손을 잡는다 해서 네. 시너지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요일 날 만약에 단일화 선언을 하잖아요. 네. 여론조사 반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요일부터 깜깜이 선거 기간에 들어가요. 그때부터 하는 거는 이제 공표가 안 돼. 공표가 안 돼. 화요일 조사까지야. 근데 화요일 조사의 마지막이 뭐냐면 TV 토론이야. 내일 저녁에. TV 토론에도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조사까지만 반영이 되는데 TV 토론이 8시부터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TV 토론은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돼요. 공표할 기간 동안에. 네네. 그리고 이제 표심에는 반영될 수는 있죠. 근데 흥미로운 조사 결과는 KBS에서 1차 토론 해봤더니 네. 지지하던 후보를 더 지지하겠다 별로 영향이 없었다는 걸 합치면 88% 10명 중에 9명 정도는 TV 토론 나 후보 안 바꿨어 라고 나와. 바꿨던 사람은 10명 중에 딱 한 명이에요. TV 토론에 보고 그만큼 영향이 적다는 겁니다. TV 그래도 토론을 높아. 보고 좀 이게 바뀌어야지. 아니 오늘 저희가 이거 팩트체크를 깔끔하게 해드렸는데 아직도 안 바꿔 김문수 지지자. 안 바꿔. 기라왕. 그래도 높지 않아요. 그래도 생각보다 저는 너무 높아가지고. 근데 이게요, 그 우리가 탄핵 찬반, 계엄, 내란 찬반 이런 거 할 때 조사해 보면 60대 40으로 많이 나왔어요.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60, 많이 나올 땐 70까지 나왔거든요. 네. 60에서 70이었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30에서 40까지 나왔어요. 너무 높아. 그게 김문수 지지율이 거의 그렇겠죠. 그대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준석 지지층은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거거든요. 이준석 우리 미워하는 거 별개로 네. 개혁신당이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이준석은 맞습니다. 투표를 안 했지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이재명 플러스 이준석을 지지하는 편은 탄핵에 찬성하는 네. 세력들이에요. 자 이준석이 탄핵에는 투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또 바로 나중에, 고발합니다. 그치 그거는 이제 해제 요구안이고. 국회 해결, 해제 요구. 예, 요거 바로 고발됩니다. 단 하나라도 틀리면 시정합니다. 바로 고발합니다. 시작합니다. 좋았다. 야 펜코 얘네 또 군침 질질 흘렸지. 고발할 건 챙겼다고. 예, 탄핵엔 표결 참여했습니다. 네. 아주 침 질질 흘린다 너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지금 댓글이 올라와서 마지막으로 정리 차원에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김문수의 상승 경향성이 포착됩니까? 약간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최근엔 주춤합니다. 이게 조금 1차 토론 전후
보수층이 왜냐하면 그 올라온 사람이 누구냐면 김문수가 좋아서 처음에 지지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 보수한테 원래 보수 지지자였는데 국민의힘 꼴배기 싫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 나 지지 정당 없어, 나 지지 후보 없어라고 이 판단 유보층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네. 일부가 에이, 그래도 국민의힘 아. 지지해야지 이렇게 회귀하는 겁니다. 새로 그 사람들은 투표장 나갈 가능성은 좀 떨어지겠구만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최근에 조사해 보면 투표장에 나가겠습니까 물어보면 네. 그리고 특정 후보에 대해서 계속 지지하겠습니까 물어보면 네. 과거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올라온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 김문수 지지층들도 투표하겠다는 열정이 굉장히 높아요. 이준석만 났습니다. 이준석 지지층만. 그 와중에 저 내라. 아, 나 돌아버리겠어, 진짜. 이게 말이 되는 나라입니까? 자, 그래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국민에게 총을 겨눠도 그 정당을 찍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0.73%포인트로 졌다는 사실 우리는 자나깨나 계속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제발 좀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그 사전 투표 목요일 금요일 잘 네. 모르잖아요. 토요일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네. 많이 계셔서 홍보 많이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도 목요일에 사전 투표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다고 하면 좀 약간 난리 나지 않겠어요? 뭔 난리가 나요? 제가 어디 살지는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단일화해도 네. 두 자릿수 차이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안심할 거예요. 아니요, 압도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니야. 압도적으로 얘기합니다. 안심을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윤석열 같은 자도 0.73%포인트 차로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 맞아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 토론 보고 야 윤석열 저건 진짜 바보구나 저 바보. 이거는 뭐 맞아. 선택 손에 왕자 쓰고 나왔는데도 네. 0.73%포인트 맞아요. 차로 이겼단 말이야. 그거 기억해야 돼. 진짜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발. 그리고 제외 투표할 때 얼마나 고생하는 거 우리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집 앞에서 투표하고 회사 앞에서 투표하는데 꼭 진짜 꼭 나한테 너 투표할래 키스할래 저 투표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대단한 키스를 결단입니다. 버린다고? 키스 버리는 거 쉽지 와, 않았습니다. 멋집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 키스 더러워하지 마십시오. 네, 저 치석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께 알 권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헬리코박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의 알 권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는데요. 네. 4시가 됐는데 남아있는 코너가 2개. 어떻게 할 거야? 아, 이 큰일 났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